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회 분야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16년 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언론대상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가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분야별 10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최순실 게이트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올해 사회 분야 이슈를 박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불황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들은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헬조선을 맛보며 여성들은 이유 없는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사회에 갖고 있던 불안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폭로되면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사회혼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지도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음번 지도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계 내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곤 했지만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계의 또 그리스도인들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불안했던 사회 속에서 올해 목표를 살아남기라고 말합니다. 2017년엔 살아남는 것이 아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어서 종교 분야에선 1년 앞으로 다가온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교회연합의 움직임이 큰 이슈로 꼽혔는데요. 종교계 주요 이슈를 박은정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를 비롯한 각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개 교단 안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한국교회라는 큰 틀거리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큰 안건 중 하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한국교회연합을 연말 선물로 전하겠다는 포부가 과연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목회자 성추행 소식은 올해도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 업 무브먼트 이동현 목사의 성추문은 교회 이미지 추락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 교계는 목회자 성윤리 예방과 처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목회자 성윤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강하게 해야. 이 밖에도 종교 분야 10대 이슈엔 이단 사이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교세 감소와 목회자 과잉 공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군 수사기관이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관계자 처벌 및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창군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이 왜 유출됐는지,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의 조치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와 관리 부대, 사용자를 엄중 문책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군 내부에서 보안 규정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양국의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이행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커다란 이슈 앞에서 세 나라가 기존의 공조를 재확인한 건데요.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지출된 국방비 규모는 총 1,831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인 IHS 제인스의 보고에 따른 건데요. 국가별 순위로 보면 미국이 725조 9천억 원으로 1위, 중국이 223조 9천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순이었고 한국은 39조 1천억 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중국은 전년도보다 6%, 인도는 9%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근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주식을 매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전에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매매해 총 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총 4,874명으로 예년에 비해 4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년 전인 2005년 208명에서 23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여성에 비하면 17분의 1 수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170명, 여성은 1,8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체들은 동료 직원의 업무량 증가, 대체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남한 땅으로 내려와 외롭게 살아가는 탈북민을 위로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다가올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하깃감리교회 손희성 목사는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며 참석한 탈북민들이 함께 즐기며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공연은 탈북민들이 직접 준비한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펫 연주와 스킷 드라마, 무용 등 다양한 재능을 뽐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았습니다. 축제 진행을 맡은 주순영 선교사는 탈북민들이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한국교회 안에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과 생명, 정의 등 기독교 정신을 잘 녹여낸 기사 혹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8회 한국기독 언론대상 시상식이 펼쳐졌습니다. 역대 최고인 45편이 경합을 벌인 올해 시상식에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논란을 일으켰던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접근했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권력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안윤태 PD는 상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면서 고인 역시 지금의 촛불 집회처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낸 인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회정의와 나눔기부, 생명사랑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본상 수상작으론
KBS 정치개혁 2부작과 명경만리 부자의 품격, SBS 뉴스 크라우드 펀딩 나도 펀딩, CBS 세월호 2년 기획보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손봉호 교수는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일조한 작품들에 수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삶의 가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일요미사도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세인트 마크 대성당은 콥트 정교회 소속 성당입니다.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하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경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크리스천을 상대로 한 사건 중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집트에는 201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RCC 정부를 지지하는 콥트 교인을 포함한 크리스천과 정부에 반대하는 무슬림 사이의 반목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목이 가장 심한 미냐 지방에서만 크리스천을 겨냥해 37건의 크고 작은 폭발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이집트 내 크리스천 박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차잉잉원 대만 첫 여성 총통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최근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약 8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결의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대만 국회는 국회의원 1명의 동의만 더 얻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만 내 크리스천 지도자는 항의 시위를 통해 대만 국민에게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 가족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 동성애 권익보호 운동가들은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하나님에 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크리스천 간호원을 해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원으로 일한 사라 쿠테 수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들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여러 명의 환자들이 쿠테 수녀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다는 불만을 접수해 경고 조치했으나 수녀의 행동에 변화가 없어 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의 이런 대응에 수녀는 환자들이 먼저 물어봤을 때만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공단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쿠테 수녀는 공단 측을 부당해고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유튜브가 무슬림 남성의 동영상을 증오연설로 분류하고 차단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경멸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영국인 무슬림 카심 하피즈는 이스라엘 방문으로 자신이 급진 반유대주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튜브가 차단 조치한 18번째 영상일 만큼 그간 유튜브와 동영상을 업로드한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는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유튜브의 차단 조치에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는 항의 서명을 통해 차단 조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유튜브 측은 제한 모드로 설정된 컴퓨터에서 영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만 차단하는 제한적 차단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부금 액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빙 USA의 집계에 의하면 2015년 개인과 기관, 기업에서 기부한 총액은 미화 3,733억 달러, 한화 약 448조 원입니다. 이는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한 수치라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간 기부금 액수는 약 10.1% 증가했을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금 액수의 증가는 크리스천 단체로 기부된 액수의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미국 복음주의 단체로 기부된 현금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습니다. 사역별 기부금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 사역의 기부가 25.2%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캠프와 강연이 21.2%, 약물과 알코올 중독 치료가 13.1%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 신인 사무총장 서리로 변창배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변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2012년부턴 예장통합총회 기획국장, 교회협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변 목사는 내년에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까지 사무총장 서리로 활동하게 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이후 4년간 사무총장을 맡게 됩니다. 2016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오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KTX 여승무원들과 함께합니다. 주최 측은 10년의 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과 연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삶에 어둠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길 간절히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과 예술의 전당이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음악회 하트2하트 콘서트를 오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엔 2010년부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상진 비올리스트가 사회자 겸 연주자로 나서며 첼리스트 송영훈, 소프라노 강혜정과의 협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민자 운영기관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